자, 잠깐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1월 19일 아침 시황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거래일 뉴욕 증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다우는 마이너스 1.81, 나스닥 마이너스 1.24, S&P 500 마이너스 1.56%로 3대 지수 모두 좀 밀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와준 가운데 증시의 움직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그렇다 반등 한 번 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한 우하향이 나왔거든요. 이렇다는 것은 일단 국내 증시 역시 좀 안 좋게 시작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 국내 증시가 만약에 안 좋게 시작한다면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지금 코스피를 보세요. 코스피가 지금 121선에 정확히 거의 닿아 있는 상태거든요. 이 121선을 이탈하고 순간적으로 121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줄 수 있으며 121선을 이탈한다면은 얼마나 빠르게 121선을 회복해 주는지 그것을 한번 중점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증시가 이렇게 약세가 나와준 원인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약세가 나와준 원인, 일단 PPI 생산자 물가지 수인 PPI가 전월 대비 0.5%로 예상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PPI가 일단은 하락하고 있고 CPI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 속에 좀 증시가 상승 출발하나 싶더니 지금 제임스 블라드죠. 제가 가장 매파적인 인사라고 말씀드렸던 제임스 블라드가 기준금리를 5% 넘어야 된다. 뭐 자주 말하고 있죠. 옛날에는 7%까지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블라드는 지금 5% 정도면 많이 완화된 수치입니다. 믿기진 않겠지만 5%가 많이 완화된 수치예요. 아무튼 제임스 블라드는 5% 넘겨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비스텝을 단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뿐만 아니라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마저도 5%를 넘겨야 된다. 좀 고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고, 자, 그러한 결과 속에 증시가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주목해 봐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제가 메모장으로 써드릴게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쵸?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화,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이 두 가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뜻하고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이 뜻이 정말 누가 들으면은 상반된 뜻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고 있으니까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거고,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점점 내려오고 있어. 그러니까 정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거품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정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상 둘이 같은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화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사실상 같은 말이다. 근데 지금 어떠한 내용을 붙이냐에 따라 증시의 상승세가 나올 때가 있고 하락세가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 한번 기억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진짜 웃기죠. 시장이 정말 어떤 거에 붙이냐에 따라 증시의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자, 이미 일단 국내 증시 시작은 했는데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장 초반 확실히 약세 이어지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 초반 강한 개파락이 나와주면서 121선을 순간적으로 이탈했거든요. 이 121선을 이탈하고 종가 마감 얼마로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빠르게 회복이 된다면 얼마나 빠르게 120선을 회복해 줄 것인지, 그 두 가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의 움직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은 금일 수급 먼저 나와준다면 그 수급 발표하고 마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세가 좀 강하네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130개, 하락 종목 600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약 200여 개, 하락 종목 1100개입니다. 양거래소 모두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의 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기관의 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의 순 매수세가, 코스닥은 외인의 순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으며
코스피의 외인 순매수세에 힘입어 비차익 순매수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하락의 폭을 다소 제한시켜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은 전날 뉴욕 증시 움직임부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가 1.1% 감소로 1년여 만에 최대 감소다. 그쵸? 높은 물가와 금리 인상 여파로 미국인들의 연말 성수기에도 지갑을 닫았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일단 어쨌거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키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중대 발표가 임박하고 있다. 사실상 현재로서는 그쵸?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전쟁 관련 중대 발표 종전의 가능성은 사실 없죠. 현재로서는 종전보다는 동원령의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푸틴과 러시아,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간의 전쟁이 지금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고 이제 2년차를 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너무 오래 지속화되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도 처음 받는 이슈, 예를 들면 처음 전쟁, 진짜 전쟁 시작, 아니면 핵 리스크, 곡물 리스크, 이런 식으로 시장은 현재 처음 받는 리스크가 딱 들어오면은 큰 타격을 받고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든 강한 하락세가 나와주든 딱 처음 제로의 신선함이 참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전쟁 관련 이슈는 벌써 좀 오래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가 동원력을 한다고 해도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다음으로는 이제 서부 텍사스유 선물, 그렇죠, 원유의 약세가 나와준 이유로는 일단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될 것 같다. 그러한 이슈 속에 그 원유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천연가스가 또다시 좀 약세가 나왔거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1월달 날씨가 추울 것 같다라는 기대감 속에 약 반등이 나왔는데, 그 추운 날씨가 근데 생각보다 또 안 추울 것 같다 이러자마자 7%가 넘는 약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천연가스 관련주는 현재로서는 다소 메리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 밖에 금일 원전 관련주가 좀 강하게 치고 가고 있네요. 보성 파워텍을 비롯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주, 태광광 개발, 정말 좋은 호재거리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못 치고 가네요. 다원시스 오늘 좀 이 매출액 대비 80%에 달하는 계약을 따냈는데도 강세가 못 나와준다는 것은 다소 조금 안타깝네요. 이런 모습 좀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캠시스는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 테슬라, 그쵸? 미국 테슬라 전기 트럭 캠시스 로도 부각이 되고요. 잠시만요. 챗봇 관련주 한번 체크해 봐야죠. 근데 챗봇 관련주는 몇몇 종목들은 아직도 강세가 나와주네요. KT알파는 갭 상승이 한 4%가 넘게 떴다. 일단은 이거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이 거래대금 많이 터지면은 이젠 슬슬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고 계세요. KTCS, KTIS, 셀바스 AI.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 이런 겁니다. 지금 챗봇 관련주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고점이었어요. 챗봇 관련주 너무 고점이라는 리스크가 있었다. 그렇게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좋은 종목이 아니라 상승할 종목을 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고점 리스크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좀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핑거스토리, 미스터블루, 플리턴 좀 밀리고 있고요. 핑거스토리가 제일 치고 갖고 있고, 뭐 기다리 스튜디오. 일단 이 핑거스토리와 이 미스터블루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세가 나와주는 종목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가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금일은 핑거스토리가 더 강하게 치고 가는 모습입니다. 핑거스토리의 강세. 신규 상장주건요. 한주라이트 메탈. 자, 신규 상장주는 제가 최소 한 달은 보라고 했죠. 바로 매수하지 마세요. 23년. 저 이제 위에 저거 21년 거는 지어도 되겠네요. 21년에 상장한 종목, 그쵸? 2년 돼가는 종목을 신규 상장주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저 종목은 이제 슬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딱 봐도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건 이제 신규 상장주라 보기 어렵죠? 저는 21년 신규 상장주는 다 지웠고 22년 신규 상장주만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한주 라이트 메탈 오늘 금일 신규 상장 종목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은 미리 아는 것이 가장 베스트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거 미처 캐치 못했는데 신규 상장주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월별로 정리하긴 싫어도 어쨌거나 싫다면은 그냥 하나 쭉 해가지고 한 페이지 해가지고 신규 상장주를 쭉 묶어 놓으세요. 신규 상장주끼리 테마가 형성돼가지고 증시가 안 좋을 때 신규 상장주가 강세가 나와주는 경우도 꽤 많아요. 생각보다 신규 상장 테마로 묶여서 강세 나오는 경우 많으니까 이 신규 상장주는 상장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본인만의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분류를 해놓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1월 18일이죠. 전거래일 음봉 윗꼬리가 달리는 음봉과 함께 약세가 나오면서 꺾였는데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다소 좀 강하게 나왔어요. 좀 많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이것이 정말 고점 시그널일지 아니면은 한 차례 눌렸다가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 신호탄일지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뭐가 될 수 있겠죠? 5일 평균선이죠. 우리는 5일 평균선 이탈하지만 않는다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하신 분들은 홀딩 관점 유효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5일 평균선을 하지만 깬다면은 반드시 비중 축소를 한 다음에 리스크 관리하는 것이 좋다. 괜히 5일 평균선 깼는데 계속 홀딩하면은 아이고 그때 팔걸 이런 식으로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5일 평균선 깨졌을 때는 물론 종가 기준이에요. 5일 평균선 깨고 종가 마감하면은 반드시 좀 비중을 어느 정도 매도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동국 SNC랑 CS 베어링은 대표적인 풍력 관련주죠. 풍력 관련주. 저 동국 SNC랑 CS 베어링, CS 윈드, 동국 산업 이러한 종목들 전부 다 풍력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금일 풍력 에너지 관련주가 좀 강세가 나와주고 있네요. 저번에 CS 윈드가 어제였나요? 며칠 전에 그 공시가 나왔어요. 수주 관련 공시도 나왔고 최근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금일은 태양광보다는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풍력 에너지도 충분히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테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수소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른 종목보다도 수소는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것이고 태양광하고 풍력이 보다 먼저 좀 수혜주로 부각돼서 강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기상어 회사 중국, 홍콩, 대만 진출. 자, 다들 아시죠? 아기상어 하면 이제 어떤 거 보라는 거 진짜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이젠 지겨워요. 어떤 종목이었죠? 삼성출판사를 봐야 된다. 아기상어 얘기가 나와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무조건 그냥
삼성출판사 이렇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근데 벌써 이렇게 좀 약강세가 나와주고 있죠. 근데 이제 상단에 121선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이고, 그쵸? 상단에 121선이 존재하고, 그리고 금일 증시 흐름 좀 다소 제한적이다 보니까 121선을 강하게 돌파해 줄지 못할지 모르겠으나 벌써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있죠. 그리고 강한 상승세가 나오더라도 좀 아마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일 수급이 썩 좋지만은 않네요. 상장주가 두 개인가 보군요. TMC 종목이 상장했네. 일단은 이슈되는 종목들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에너지 관련주, 일단 원전 관련주의 강세.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121선 넘어서 올라가도 제가 별로 안 좋다고 한 거 기억하시죠? 저는 웬만하면 이 코스피 종목 같은 거 특히 121선 하방으로 좀 오래 있다가 긍정적인 수급과 함께 121선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주면은 좀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아니라고 한 이유가 뭐였죠? 두산그룹에 대한 리스크, 첫 번째가 두산그룹에 대한 리스크예요. 두산기업이 워낙 자체가 좀 기업이 지금 부실보다는 좀 많이 경영이 힘들어서, 대표적인 예로 두산밥켓이 있었죠. 두산밥켓의 차트를 보세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어때 보여? 차트가 상당히 무난해 보이죠? 지속적인 우상향 관점 유효하고 강세 나와주는 게 나쁘지 않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종목이 다음날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쵸? 이 정도로 빠질 정도면은 정말 엄청난 악재가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두산밥켓이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시가총액도 뭐 몇천억 그런 게 아니라 조단위에요. 조단위 3조가 넘는 종목이었고, 이런 종목을 15%나 강하게 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당연히 두산 임원진, 두산그룹의 블록딜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주가의 약세가 나와줬습니다. 이러한 블록딜 이슈가 좀 자주 있습니다.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블록딜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때 보이시죠? 시가가 무려 마이너스 7%로 시작한 이 시기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도 블록딜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블록딜 이슈가 좀 많은 기업, 상승세가 좀 나올까 하다가 하면은 블록딜, 그리고 상단에 매물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상단 매물도 많은 종목이다. 그래서 전 두산 에너빌리티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갭 상승이 이렇게 5% 이상 뛴 종목들은 항상 위험하다고 했죠. 자, 삼성전자는 뭐 지속적인 외인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긴 해야겠어요. 반도체 관련주의 강세 랠리가 나와준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엘컴텍은 꾸준히 강세가 나와주고 있네요. 아무래도 금 가격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금 가격도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 엘컴텍은 동반 수혜주로 지금 최근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브의 강세, 하이브가 어쨌거나 대표적인 엔터 관련주면은 뭘 의미하죠? 반대로 말하면은 단순 BTS의 그 리더가 였나요? 맏형인 걔가 죄송합니다. BTS 멤버 잘 몰라가지고 어쨌거나 한 명이 입대를 했잖아요. BTS. 그걸로 인한 악재소로 지금 강세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솔직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 BTS 한 명 입대하는 게 악재소라고 표현하긴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BTS 입대, BTS는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군대 관련 리스크가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BTS의 꼬리표처럼 물고 있었고, 근데 그중 한 명이 그냥 입대해버렸다고 해서 그걸 악재소로 받아들여야 하나? 저는 좀 중장기적 관점을 보면은 BTS 하이브한테는 정말 악재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 BTS가 그런 악재소라는 인식 속에 꾸준히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 그쵸? 일단은 금일도 5%가 넘는 강세, 엔터 관련주로 묶이면 당연히 리오프닝 관련주 수혜주, 리오프닝 수혜주로 부각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다양하게 고려한다면 하이브의 강세 이어지는 것 좀 긍정적이다, 리오프닝 관련주로서는 좀 기분 좋은 강세다 라고 표현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슈마스 씨는 뭐 대주주가 100개를 들었다 이러는데 뭐 별다른 건 없죠. 그걸 가지고 과연 고지고대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주주와의 전쟁이 이어갈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내용이고,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더 이상 조금 기타 범인, 이 매물의 좀 매수는 좀 덜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풍력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주는 이유는 풍력 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가 한국에 3억 달러를 투자 설립한다는 소식에 강세가 나와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시스템즈랑 에브리봇, 로봇 관련주도 꾸준히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 일단 챗폭 관련주는 오늘 좀 다 눌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오늘 증시 안 좋은 김에 챗폭 관련주는 다 빠르게 좀 눌림목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좀 빠르게 회복하려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코스피 아무래도 외인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아이고. 개인은 매도세로 전향됐고 외인의 매수세를 키워가고 있다. 이와 같은 힘 속에 지금 코스피 빠르게 121선 위로 상방 돌파해주기 위해 다시금 노력해주는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피 121선 순간적으로 이탈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나쁘긴 한데 그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외인의 수급이 끊기면 안 된다. 외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드렸습니다. 음. 아, 그 밖에 단독 뭐 수소 광물 팝니다. 매그완 서호주 수상 현대차 포스코 LG화학 연세 회동 수소 광물이라 아직까지는 수소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단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가 나와 주더라도 순서가 있다고 저는 항상 말하죠. 현대차는 아직은 아니다. 전기차랑 좀 기다려 봐야 돼요. 그리고 수소 에너지 자체도 이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하면은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차는 조금 많이 후발주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밖에 강세가 나와주는 종목들이 딱히 그쵸. 이런 것처럼 신규 SAMG 엔터 안 보시죠? SAMG 엔터, 핑거 스토리, 바이오노트, 신스틴 조정 나오고 있고 옵티코어,
한주라이트, TMC 증시가 약세가 나와줄 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신규 상장주, 최근에 신규 상장한 7개의 종목 중 6개의 종목이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규 상장주가 또 강하게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약 지수의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에 따른 반등이 나와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증시가 조금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신규 상장주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신규 상장주 정리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적극 추천드려요. 적극. 풍력에너지가 어쨌거나 장 초반에 제일 강세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것 같네요. 동국산업을 필두로 한 풍력에너지 관련주들의 적극적인 강세. 이 롯데관광개발도 제가 좀 오래 받은 종목 중 하나인데, 이 제가 롯데관광개발을 왜 이렇게 매수 안 하냐면은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수급이 괜찮았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쯤인가? 아닌데. 수급이 네. 이 기관 매수세, 이 롯데관광개발의 이 기관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 이때 제가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롯데관광개발이 사실상 적자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적자 기업이라는 관광 개발을 하는데 적자다? 저 개인적으로 그냥 좀 탐탁지 않았다. 뭐 코로나 시기에 적자였던 건 저도 이해하죠. 근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도 지속적인 적자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이러고 있는데, 적자랑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우선형 잘 나오더라고요. 역시 실적하고는 크게 중요한 게 없다. 그렇죠? 롯데관광개발 적자의 폭도 꽤 커요, 생각보다. 보시다시피 적자도 꽤 크기 때문에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뭐 제가 뭐 틀린 거죠. 일단은 딱히 이슈거리는 또다시 없는 상황입니다. 이슈거리가 없는 상황 속에 이 풍력에너지만 바라보고 있네요. 풍력에너지 관련주만 바라만 보고 있고, 코스피는 벌써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고, 코스닥은 다소 코스피보다는 느린 모습입니다. 121선을 좀 빠르게 회복해줬으면 좋겠어요, 코스피. 121선 회복 유무가 좀 중요하거든요. 맵젠 딱히 현재로서는 이슈가 없어서, 증시가 안 좋으면 원래 이슈거리도 또 부족합니다. 증시가 좋으면은 막 뭐 했다 이러면서 막 서로 상승 랠리 이어지고 막 하는데,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모습이죠. 금일의 주도주. 결국은 항공 관련주도 나쁘지 않네요. 일단은 항공 관련주 충분히 긍정적이나, 제가 말씀드렸죠, 항공 관련주의 하락 모멘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유가의 상승세가 좀 예측되고 있어요. 유가의 상승세가 예측되고 있고, 결국은 이제 항공 관련주의 이제 그 승부처는 그거예요.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한 여행객 증가 vs 원유의 수요 증가, 그리고 원유의 수요 증가에 따른 그 뭐죠? 유가의 상승. 이 두 가지를 한번 지켜보세요.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되는 그쵸, 그 여행객들의 점점 늘어나면서 그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인지, 아니면은 유가의 강세로 인해서, 그쵸, 유가의 강세로 인해서 좀 영업이익 쪽에서 손해를 보면서 주가의 조정이 나와줄지 한번 지속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항공사들은 그 여행객들을 태우면은 유가가 아무리 올라도 좀 이득이기 때문에 항공 관련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득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겠죠? 그쵸?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좀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겠죠? 많이 타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많이 타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타서 그러지. 하이브는 다시 좀 밀렸네요. 하이브도 이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는, 그쵸, 무려 7조가 넘는 기업인데 3에서 5% 이상의 상승세 나와주고 누군가가 또 이렇게 밀어버리고, 이런 흐름 나온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국내 시장 자체가 많이 꺾였구나, 많이 하락세가 왔구나, 매물도 상당히 많이 없고 정말 많이 약세가 나와준 것 같습니다. 반등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번 설날 이후로, 제가 뭐 설날 전까지 반등 나오라고 기원은 안 할 텐데 설날 이후로 좀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미국 CBDC 발행 위한 백서를 발표했다. 자, 일단 CBDC 관련 보안조가 이렇게 있고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봐야 돼요. 그 디지털 화폐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KCT, K사인, 한네트 이러한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 정도. 이건 그냥 한번 들고 가봤어요. 한국 게임을 가장 오래 이용하는 곳은 중동하고 서남아시아다. 결국은 뭐 아시아 게임, 그러니까 아시아권 나라들이 아무래도 아시아 게임을 하는 것 같네요. 그거 말고는 현재로서는 딱히 이슈된 내용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월 3만원 아끼는데 비싼 요금제를 왜 쓰냐? MZ세대 사로잡았다. 고물가 여파의 짠테크 유행. 알뜰폰들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알뜰폰 하면은 아이즈비전. 엄청 많이 올랐네요. 알뜰폰 얘기가 나와주면은 아이즈비전의 강세가 참 많이 이어집니다. 그러한 점 기억하고 계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기상어, 핑크퐁 하면 떠오르는 거는 삼성출판사, 알뜰폰 하면 떠오르는 거는 아이즈비전, 이런 식으로 외워 계시면은 남들보다 주식 하실 때 좀 더 수월하게 주식을 하실 수 있겠죠. 괜히 막 삼성출판사 관련주 이렇게 찾으면서 하는 것보다는 알고 계시면 바로 머릿속에 빡빡 떠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몇몇 개 암기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현재 증시 흐름 썩 긍정적이진 않아요. 121선 위로 종가 마감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121선 터치 후에 종가 마감은 못해준 모습입니다. 그래도 외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차피 코스피가 오르면은
강세가 나와주기 마련이다 라는 걸 생각한다면은 좀 빠르게 회복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1선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하단 2300포인트만 이탈 안하고 이번 설날을 잘 지켜낸다면은 나쁘지 않았다. 그래도 좀 최근 상승세 대비 이 정도 하락 정도는 봐줄만 하다 정도로 끝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장 마감 후 마감 라이브 시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